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죠. 자, 속도가 변하는 까닭은 하고 적어봅시다. 결과. 변하는 것이 결과죠. 그리고 알짜임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원인. 알짜임이 원인, 속도 변화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22쪽입니다. 앞에 20쪽에서 21쪽에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의 크기를 2배, 3배로 생겼을 때의 물체의 운동입니다. 운동을 보면 힘이 크기가 F일 때, 2F일 때, 여기 3F일 때가 있습니다. 질량은 그대로예요. 질량의 통제 변환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칸, 세 칸, 다섯 칸, 일곱 칸. 힘이 2배가 되니까 2칸, 6칸, 10칸, 14칸. 그 다음에 힘이 3배가 되니까 3칸, 9칸, 15칸, 21칸이 되죠. 자, 물체의 속도가 여기서 3이면 여기서는 6이고 여기서는 9입니다. 1대, 2대, 3, 5, 10, 15, 7, 14, 21 전부 다 1대, 2대, 3. 힘의 크기가 1대 2대 3 그리고 속도 변화도 1대 2대 3 어떤 관계가 보입니까? 역학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 통지 변인입니다. 힘의 크기를 2배, 3배로 증가시키면 이게 조작 변인이고 힘의 크기가 속력 변화도 2배, 3배가 된다는 것 이게 종속 변인이죠. 이 문장은 관찰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기호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요. 질량을 1배, 2배, 3배로 해보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3칸이죠. 칸수를 한번 세어봅시다. 9칸, 15칸, 요건 21칸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1.5,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7.5칸, 그리고 여기는 10.5칸이 나옵니다. 바로 밑에는 1칸, 3칸, 5칸, 7칸이 나오죠. 관계를 볼까요? 관계를 보면 3대 1.5대 1, 9대 4.5대 3, 15대 7.5대 5, 21대 10.5대 7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학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힘의 크기가 이번에는 통제 변인이죠. 수레의 질량을 증가시키며 질량이 조작 변인입니다. 그러면 속력 변화는 종속 변인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찰 사실입니다. 즉 물체에 사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기호로 적을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결과를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 크기 A는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이렇게 기호로 그려보세요. 가속도 A 위에다가 화살표로 한번 그려보세요.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질량 1kg의 물체를 1m/s제곱으로 가속시키는 힘을 1N으로 정의합니다. 1N의 정의가 되겠죠.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유심히 보면요. 가속도 벡터는 결과이고요. 우리가 물체에 힘을 주는 것이 원인이죠. 그리고 그 원인이 크더라도 관성이 크면 결과는 작게 나오고요. 원인이 작더라도 관성도 작으면 결과도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속도 법칙 또는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을 이용하면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와우, 한번 적어볼까요? 와우. 물체의 운동을 이제 인간이 예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림과 같이 두 사람의 정지에 있는 정차를 동시에 밀 때 가속은 얼마일까? 이제 이런 문제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00, 400은 나란한 방향, 오른쪽 방향이고 600은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빼기를 합니다. 그래서 R자 힘은 100N, 원인 자리에 100N, 관성 자리에 2000kg을 넣으면 결과는 0.05 m/s 제곱이 질량이 2kg 관성이고 물체의 1N의 힘이 원인이죠. 가했을 때 물체의 가속도는 몇 m/s일까? 결과는 원인분의 관성분의 원인입니다. 그죠? 원인은 1N이고 관성은 2kg 방해하는 정도가요. 그러면 2분의 1 m/s 제곱인데요. 과학에서는 분수보다는 소수를 씁니다. 왜냐하면 분수는 느낌이 수에 대해서 크기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로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도르래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장력을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합니다. 장력부터 먼저 한번 알아봐요. 그 줄이 당기는 팽팽할 때예요. 줄이 팽팽할 때 줄이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 하고 그 다음에 F는 MA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운동 방정식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마찰이 없는 이라는 말은 힘의 손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정도르래의 두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함께 운동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의 역학계입니다. 시스템이죠. 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보면 두 물체의 가속도가 동일하게 나왔죠? 이때 줄과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합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줄과 도르래의 존재를 무시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줄과 도르래에 의해서 생기는 힘의 손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가정을 해줘야지 문제가 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그 줄과 도르래에서 생기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장력이 두 물체에서의 장력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고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물체 움직이다 가정하자. 그 질량이 small m, large m입니다. 당연히 small m이 large m보다 작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과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아까 전에 그 PPT에서 소개했던 자유물체도입니다. 스몰 m의 위쪽 방향으로 장력 T, 아래쪽 방향으로는 중력 mg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라지 m에는 장력 T, 그 다음에 중력 라지 mg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 G라는 상수가 나오는데요. 이 G라는 상수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갑시다. G, 바로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에서 적어봐요. 중력은 보라색, 파란색으로 해도 되고요. 중력이 원인, 그리고 가속도가 결과입니다.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 지구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 G는 9.8 m/s 제곱입니다. 9.8도 계산하기가 좀 귀찮다. 그래서 물리학 원을 푸는 문제에서는 주로 이 G도 가정하기를 10m/s 제곱으로 근사해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G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한번 계속 이어서 풀어봅시다. 스몰 m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은 줄이 당기는 힘, 그 다음에 지구가 당기는 힘인데요. 위쪽 방향, 가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장력, 중력은 아래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mg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보면은 가속도 방향이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래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mg 장력이 윗방향이죠. 그래서 mg-t가 되겠습니다. 위 두 식은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자, 가만히 봅시다. 식이 두 개가 있죠. 식 두 개인데 모르는 게 뭐냐면 장력과 가속도를 모릅니다. 식 두 개의 미지수가 두 개면 결정 가능하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보면 가속도는 그 다음에 장력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음미를 해봅시다. 가속도 A는 분모가 지금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죠. 바로 관성항입니다. 두 물체의 질량을 합한 거죠. 그 다음에 위에 분자를 보면 mg 라지 mg 스몰 mg인데요. 도르래에서 가만히 보면 이쪽 방향으로 라지 mg,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스몰 mg. 도르래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 두 방향은 반대 방향입니다. 따라서 빼기로 이루어진 힘의 원인입니다. 원인은 두 물체 중력의 차이이고 그 다음에 관성은 두 물체 질량의 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관성분의 원인이 결과이다 라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R자 힘과 운동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까닭은 계속했습니다. 그죠? 결과, 바로 힘, 원인입니다.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즉 원인의 양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결과의 양도 달라집니다. 가 그림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림, 나 그림은 다이빙하는 그림입니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에게는 윗방향으로는 공기저항력과 아랫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두 힘의 크기가 같죠? R자임이 0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죠. 결과도 없습니다.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도 없죠. 자유낙하하는 다이빙 선수에게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원인입니다. 원인이 일정하니까 결과도 일정해야 되죠. 다이빙 선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일정한 결과입니다. 자, 아래에 창의 융합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공기저항이 있을 땐 빨리 떨어지는데요.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낙하를 하게 되는 원인은 중력입니다. mg, 그죠? 그리고 낙하할 때 운동상태 변화를 싫어하는 관성은 질량 m이죠.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결과 가속도는 관성분의 원인이죠. m분의 mg이므로 g입니다. 질량의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정지에 있다가 운동 상태 변화가 둘 다 같아요. 가속도가 같으니까요. 변화가 같으니까 당연히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